생명회복 주치 닥터 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담성모원 원장입니다. 원장님, 병명은 왜 필요한가요? 병명은 되게 중요합니다. 현대의학에서 일단 우리의 증상과 검사를 통해서 어떤 병이 진단됐다고 하면 그 진단된 병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의사나 병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명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병명이 진단됐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그 병명을 믿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왜냐하면 현대의학에서는 그 병에 맞게 치료가 딱 정해져 있느냐, 어떤 분들은 저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내가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병이 안 나옵니다. 병이 딱 진단돼서 수술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외과 의사로서 어떤 병을 수술한다고 과연 그 병이 없어질까요? 그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이 병을 정확하게 진단한다고 하는 것이 현대의학에서 과학이 발달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느냐? 50%나 할까요? 아니, 그 과학이 어떻게 발달했는데 진단이 정확하지 않느냐? 그런 정도로 아직까지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증상과 여러 가지 검사가 정확한 병명을 찾아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여러 가지 검사에서 그래도 위험한 병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다행이다. 내가 그래도 아주 위험한 정도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증상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게 해결되지 않더라도 아주 위험한 병이 아니니까 수술을 안 해도 되는구나, 좋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빨리 진단돼서 내 아픈 게 다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현대의학에서 이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러면 이 큰 병이, 나는 죽겠는데 이 병의 진단이 안 나왔어. 그것은 나의 생활 습관이나 내 마음에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동안의 이런 생활 습관, 마음을 바꾸면 이 증상이 좋아지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병을 진단하지 못하더라도, 아니면 이 병에 대해서 치료가 없다고 나오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실 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 마음을 잘 먹으면 모든 병이 치료되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해도 일단은 이 병이 큰 병이 아니고,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생긴 이런 증상들을 내 습관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마음을 바꾼다면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병명인데 왜 원인이 다를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원장님. 혈압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물론 분태성 고혈압이라 해서 원인을 모르고 생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유전적으로 생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신장이 안 좋아서 생기기도 하고, 또 내가 비만해서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압을 고혈압이라고 하는 진단 자체가 원인이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만성 피로다 그러면 제가 간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무리해서 그럴 수도 있고, 잠을 못 자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정말로 생활 습관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먹거나 저녁에 많이 먹고 또 잠도 잘 안 자고 그러다 보면 그런 병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병들이 생기는 것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데, 현대의학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치료가 어떻게 보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고혈압 약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약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약에 환자의 혈압에 맞춤형으로 이 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을 쓴다고 하는 것이 혈압만 떨어뜨리는 것이 과연 치료가 다 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 병이 생겼을까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의사가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 환자의 생활 습관, 식습관, 또 다른 여러 가지들을 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혈압이 높은 원인을 여러 가지 찾아보거나 만성 피로가 온 곳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찾아서 그에 대한 해답을 주어야 되는데 일단은 현대의학에서는 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써서 조절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왜 되지 않을까 또 다시 검사하게 되고요. 사실은 이 어떤 치료나 이 진단 검사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을 때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원인을 정확하게 찾지 못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이 치료가 길어지고 정확한 치료가 되지도 않고 그럴 때 환자는 점점 더 힘든 상황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치료의 방법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약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약이지만 우리의 마음가짐과 또 이제 생활 습관, 또 잘 쉬는 것,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치료에서 치료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치료를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원장님께서는 환자를 진료할 때 증상과 검사 결과 외에 어떤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하시나요? 이 환자의 증상을 호소하시는 게 일단은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운 환자들이 찾아오니까요. 일단 뭐 병원에서들 다 검사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진단을 받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제가 지금 치료하는 환자들도 병원에서 치료받고서 빨리 안 나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일단 빨리 낫고 싶어 하시죠. 근데 빨리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빠르게 치료하는 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병은 나의 생활 습관, 나의 스트레스, 내가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병이 오기 때문에 빨리 치료한다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시면 안 됩니다. 물론 내가 힘든 증상을 빨리 치료해야지 맞는 것이지만 이 증상을 그래서 사람들이 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아프면 빨리 진통제를 쓰고 혈압 높으면 빨리 약 쓰고 또 뭐가 안 좋으면 뭘 하고 그런 것을 자꾸 원하는데 그것이 치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분의 이제 생활 습관이나 잠을 잘 자는지 또 뇌파나 자율신경 이상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환자가 이 병에 대한 마음가짐이 어떠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환자들이 빨리 낫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떨 때는 여기에 맞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무리한 치료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거기 맞춤형으로 하다 보면 제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병이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해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치료가 증상이 조금 완화됐다고 하면 내가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나의 과거의 생활 습관이나 나의 여러 가지 수면 부족이나 아니면 나의 과로나 그런 것들을 줄여가면서 하나하나 바꾸다 보면 천천히 바뀐다는 것을 환자에게 인식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환자들도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의사를 믿지 말라, 너무 병원을 믿지 말라고 환자들에게 가끔 이야기하는데 의사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다 하는 건데 의사가 뭐 필요해?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꼭 필요한 거는 환자가 해도 안 되는 상황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이제 나의 심한 증상들을 치료가 되면 그 나머지는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 스스로가 이 증상 치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환자에게 교육하는 것이 의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몸은 여러 부품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생명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어느 부품이 고장나면 그것을 고치면 되죠. 우리가 바퀴가 빵꾸 나면 떼워서 굴러가게 하면 되는데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세포가 조직에서 기관에서 개체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하나가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망가지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에 나의 생활 습관이나 나의 수면 부족이나 나의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세포가 무너지고 조직이 무너지고 기관이 무너지고 개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가 전반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가 고장났다고 해도 간이 고장났는데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장기에 문제가 오면서 간에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기계처럼 환자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이 병이 생긴 것이 간이 나쁘대 또 신장이 나쁘대 그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어떤 하나가 망가지면 다른 것도 같이 망가지고 다른 것도 같이 망가지는데 우리 검사의 결과에서는 하나만 보인 것이죠. 그러면 다른 것들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다 망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의학에서 보여지는 진단의 결과라는 것이 거기서는 괜찮은데 환자는 죽겠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시는 분이 꽤 많다는 것이죠. 그것은 뭔가 지금 결과적으로 보여지지 않았어도 이미 그 전 단계에서 뭐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부터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에서 보여지는 치료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간에 혹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나쁜 혹이 있어서 그걸 수술하면 모든 병이 다 치료가 될까요? 모든 증상이 다 완화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은 수술이나 아니면 정확한 진단이 돼서 이 병 증상이 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너무 어떤 치료 진단이 돼서 어떤 치료가 이것을 수술하면 없어지고 이것을 어떤 약을 쓰면 없어지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다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가 제일 중요하냐 저한테 말씀 묻는다면은 일단 식이, 운동, 그다음에 잘 쉬고요. 거기에 필요한 약을 쓰는데 너무 많은 걸 쓰지 마시고요. 또 내 몸에 좋다는 여러 가지를 먹는 거나 그런 것들이 내 몸을 다 좋게 하느냐 사람들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 음식이 좋고 어떤 이 음식이 좋고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는 어떤 부품을 가르면 그 부품이 깨끗하게 되면서 자동차가 잘 굴러가는데 환자는 어떤 것을 고쳤는데도 안 좋아졌어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보여지는 진단과 치료의 모든 것이 나를 다 바꿀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위험한 것은 치료를 했는데 근본적인 것은 내가 노력하고 뭔가 나의 생활 습관도 바꾸고 쉬기도 조심하고 또 그런 것들로 통해서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장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내 몸 안의 회복력을 쉽게 설명해 주세요. 내 몸 안의 회복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 회복력이 누구에게나 똑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더 빨리 회복될 거고요. 조금 몸이 안 좋을 때는 더 늦게 회복되겠죠. 만약에 칼로 베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칼로 베어서 벌어지면 피가 날 텐데 그 피를 회복하는 것은 내 자신에서
그 비를 지혈시키는 여러 가지 인자가 가서 연소판 같은 것이 비를 막고 그 다음에 그 상처의 염증 반응을 통해서 염증 안 생기게 하고 거기에 이제 아물게 하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가서 그렇게 치료하는 것이죠. 벌어진 것을 치료하는 것은 내 몸 안에 있는 어떤 줄기세포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얘를 치료하는 것이 항생제가 얘를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몸은 스스로가 낫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병이 생겨요? 그것은 내 몸에 뭔가 자연스럽게 치료될 수 있는 것들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몸의 회복력, 항상성 그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내 몸이 스스로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어느 상황이 됐든지 간에 내 몸에 만약에 간이 조금 나빠졌다고 증상 나오지 않습니다. 간이 망가지고 너무 망가졌을 때,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는 것이고요. 암도 초기에는 잘 못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전혀 없으니까요. 3기, 4기 됐더니 통증이 오고 뭐가 되니까 안 좋을 수 있고요. 그런데 내가 건강할 때는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스스로를 지켜주니까요. 근데 내 몸에서 그 치유력, 항상성이 깨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의 몸을 망가뜨린 뭔가가 있겠죠. 모든 병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무엇인가를 너무 무리했다든가 쉬지 못했던가 너무 안 좋은 걸 많이 먹었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탈도 나고요. 그래서 그런 치유력을 넘어서는 순간 병이 오기 때문에 그 치유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치유력이 깨져서 병이 생겼을 때 그러면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그 치료를 받으면서 내 마음에서 내 치유력이 나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것과 그냥 난 여기서 포기할래 그러면 똑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 몸에 나를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어떤 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힘들어도 이제 내가 내 몸을 다시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곧 이 병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거기에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약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요. 약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너무 많이 필요하면 너무 많은 약들이 투여가 된다든가 하면 그것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이 좋게 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먹는다든가 또 좋은 음식을 먹는데 그것도 너무 많이 들어가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균형, 밸런스가 중요하고요. 어떤 치료에서도 일단은 내가 나의 몸에는 나를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고서 시작을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병의 치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이 생기면 바로 약이나 치료법부터 찾게 됩니다. 치료가 필요한데도 먼저 몸의 상태를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먹는 것이 먼저일까요? 물론 병원에 가면 우리가 혈압의 기준을 정해서 고혈압입니다. 약을 드세요 하긴 하는데요. 어쩌면 약을 드세요보다 먼저 식이를 조절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셔서 이 혈압을 잘 조절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현대의학의 치료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병이 생기면 약, 수술, 또 어떤 치료해서 이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치료의 모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의 생활 습관이나 또 내가 쉬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것이 이 병을 일으켰다고 하면 먼저 그것들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운동하는 거,
시기하는 것보다 약을 더 먼저 찾는다는 걸 아십니까? 어떤 분은 당뇨가 있으세요. 아주 초기십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식이 조절하고 하시는 게 더 중요하십니다. 그랬더니 저는 약을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저는 약으로 조절하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이 약이 나를 치료한다 생각하시면 안 되신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겐 약을 써야 하고요. 수술이 필요한 사람에겐 수술을 해야 되지만 이 약이나 수술이 나의 근본적인 걸 치료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의 병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50세인 사람이 당뇨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오랫동안의 이 습관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또 그분의 또 인스턴트 식품을 즐겨 먹는다든가 운동도 잘하고 또 비만해지고 뭐 하면서 당뇨가 생기면 당뇨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고치면은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요? 우리 몸은 그것을 고치면 좋게 만드는 자연 회복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내 치료의 힘, 나의 자연 회복력을 넘어갔으면 그때는 이제 치료에 필요한 약을 써야 되겠죠. 어떤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 급한 것이 치료가 되면 이제부터라도 근본적인 것은 내가 노력하고 해야지 나중에 큰 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저희 환자들이 병원에서 당뇨약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아서 한 알에서 두 알, 세 알, 그다음에 인슐린, 나중에는 콩팥이 나빠져서 투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심장이 나빠져서 투석합니까?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약이 나를 치료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주 위험할 때 약을 쓰지만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운동, 식이요법,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제일 쉬운 건데 제일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걸 선택해야지 나중에 어떤 병의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어떤 병이 생겼을 때 현대의학적인 약이나 수술이나 그런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이 병에 생긴 원인을 내가 스스로 조절하고 꼭 필요할 때는 현대의학의 약이나 수술을 해야 되지만 그 전 단계에서 이런 병이 나중에 나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면 내 습관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회복력의 관점에서 보면 치료는 단순히 병을 없애거나 증상을 억제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짜 치료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힘들어서 너무 무리해서 이제 충분히 쉬었다든가 잠도 잘 잤다든가 또 음식도 잘 조절했다든가 그런데도 증상이 안 좋아지고 좀 뭔가 다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운동하고 하면 좋아지겠지 그러고서 만약에 그냥 그대로 놔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제가 놀라운 일을 겪기도 하는데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가 어떤 분은 갑자기 암을 진단받아서 또 얼마 못 살고 운명하신다든가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너무 자기를 믿어서일까요? 어쩌면 내 몸이 안 좋은데 내가 다 치료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잘 생각을 해서 일단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된다 그러면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것은 뭔가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검사했는데 다 괜찮아 다행이요 이것저것 다 검사했습니다 괜찮다고 하면 이제 나 자신에게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치료 방법 중에 제가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쉬는 겁니다. 그리고
쉬는 게 나는 쉬지도 못해.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쉬라 그래. 그러면 이제 약을 찾아야 될까요? 아주 힘들면 약도 쓰십시오. 저도 위가 안 좋아서 저는 어떨 때는 새벽에 아주 힘들기도 한데 그때는 제가 약도 먹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약을 안 먹으려고 하면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마음가짐이 먼저 중요하다고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어떤 증상이 와서 내 병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때는 현대의학적인 힘을 빌리고요. 그런데 그거를 해서도 완벽하게 치료하려고 하면 일단 나의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나 나의 수면이나 스트레스 장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내가 생활 습관도 바꾸고 또 좀 쉬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급해서 난 쉴 시간도 없고 그래서 빨리 치료받고서 빨리 나아지고 싶어 하는데 잠깐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이 약이 전체를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먹는다든가 그런 것도 너무 많은 걸 또 먹으면 내 몸에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도 완벽하게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없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나의 생활 습관이나 그런 쉬고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의학적인 어떤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그 현대의학적인 도움이 나의 근본적인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증상 치료를 약이나 수술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치료의 근본은 일단은 내가 이 병을 만들게 된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요. 그래서 어떤 치료가 나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하기 싫으셔도 운동도 하시고 또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병 생기니까 조금 자제도 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해서는 결코 내가 옛날의 습관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내 몸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옛날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나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병에 대해서 걸렸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치료에 대해서 그 약이나 그런 것들이 나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도 버리시고 일단은 나를 믿고 내가 노력해서 나의 여러 가지를 바꾸면 내 병은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원장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생명의 그릇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몸을 돌보는 것이 신앙과도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예, 내 몸은 내가 만들었나요? 우리 부모님이 저를 만드셨죠. 그 부모님은 또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되겠습니다. 일단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아프면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항상 있었는데 어머니 말고는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앙적인 배경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셔서 내 몸을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셔도 그게 큰 도움이 되겠지만 자기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아프고 힘들기 전에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큰 병이 안 걸렸다고 하면 다행으로 아시고요. 나이를 떠나서요. 그러면 이제 내가 더 위험한 병이 안 걸리게 하려면 지금부터 내 몸을 잘 돌보고
나의 자꾸 말씀드리지만 습관이나 내가 쉬고 내 생활을 안정적으로 잘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나를 잘 사랑해야지만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지킬 수 있습니다.